안녕하십니까. 시장 연구조사 방법론의 정삼권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웹로그 분석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죠. 그렇죠? 오늘은 마이닝 분석, 마이닝, 마이닝이 무슨 뜻인지 한번. 마이닝이라는 말은 사실은 자료를 추출하는 거예요. 마이닝은 원어적인 거는 뭘 채굴한다, 또 채광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광석처럼 뭘 발굴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마이닝은 그러나 이제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물론 자료인데 그 자료가 즉 전산 컴퓨터를 분석하기 위한 어떤 형태로 자료가 형성되어 있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데이터가 구조적으로 돼 있어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정형화가 돼 있어야 돼요. 정형화. 그러니까 정상적 형식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형식이 돼 있는데 물론 그 정형화라는 거는 또 다른 그림이나 이런 거는 분석을 못했었고 과거에는 텍스트죠. 여러분 텍스트 플러스 데이터베이스, DB가 데이터베이스 약자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화 돼 있는, 즉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 그러면 뭐냐면 여러분 엑셀 프로그램 아시죠? 엑셀 프로그램 안에 데이터를 집어넣은 것이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아래 한글은 워드, 그 다음 PPT 이렇게 작성된 그런 파일들, 즉 자료는 데이터베이스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과거에 분석을 잘 못했어요. 잘 못하는 게 사실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엑셀에 있는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 자료들은, 그건 이제 데이터베이스 자료들은 올바르게 정형화되어 있는 거고, 또한 데이터베이스 안에도 그림을 넣을 수는 있지만 그림은 분석이 안 되고 뭐예요? 그렇죠. 영어라든지 아래와 숫자라든지, 그렇죠? 또 한글이라든지 한자라든지 이런 특수 문자까지는 다 자료 분석이 되죠. 그것을 우리는 데이터 마이닝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자료가 어느 정도 정리돼서 형성된 거를 우리는 텍스트, 그 다음에 그 형체가 데이터베이스 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이런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는 것이, 분류하는 거예요. 사실 분석한다는 말보다는 여기서는 분류하는 거예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기법에 대해서는 좀 이따 배우기로 하고, 그러나 이제 20세기 중반에, 즉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돌아서면서 이제 그림도 분석하게 돼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요즘 여러분들이 이제 인간의 생체, 그러니까 인간의 그 지문이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동공이라든지 눈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인식을 하죠, 감별을 하죠, 그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무슨 데이터라고 그러냐면 텍스트 마이닝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마이닝하고 더 비정형화 자료들도 이제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미지, 그림이라든지 또 목소리라든지 소리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이제 분석이 가능해졌죠. 그래서 데이터 마이닝은 데이터베이스 기본 하에 있는 자료들을, 텍스트를 분석하는 것이고, 텍스트 마이닝은 모든 자료, 그러니까 이미지라든지 보이스 이런 것조차도, 소리조차도 텍스트화 시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비정형화되어 있는 자료들조차도 이미지나 그림같이도, 물론 동영상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움직이는 비디오도 텍스트 자료로 이제 분석, 물론 데이터량이 굉장히 많아지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컴퓨터 능력이나 분석 능력이 매우 우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시행하는 시점에서 이제 텍스트 마이닝이 된 겁니다. 아시겠죠? 크게는 이렇게 데이터 마이닝과 또는 텍스트 마이닝으로 구별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 마이닝 그러면 아까 이제 제가 이제 분석이라고 안 하고 추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추출한다는 건 뭐냐면 분류를 하는 거예요. 분류를 잘 해서, 즉
대규모로 저장된 데이터 안에 이걸 체계적이고 또 자동적으로 분류하게끔 하는 거죠. 즉 그렇게 분류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통계적으로 규칙을 찾아내는 거예요. 룰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그걸 패턴이라고 해요. 규칙인데 그걸 패턴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만 해도 습관이 있잖아요. 3권인만에 3북만에 어떤 패턴이 있어요. 그죠? 또 개개인의 인간의 누구든 패턴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의 문화로 형성이 되기도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자료들을 패턴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기법, 개량된 기법들을 이제 사용해서 정보를 데이터를 추출해서 그거를 공통적으로 이제 가공하는 것을 우리는 데이터 마이닝이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거를 KDD라고 해요. Knowledge Discovery in Database에 그 이니셜을 따가지고 KDD, 즉 해석을 하면 그죠? 지식인데 어떤 지식이냐면 발견한 지식이에요. 어디서 발견했느냐? 그렇죠. 데이터베이스 안에서의 어떤 발견된 지식이에요. 지식 발견이라도 뭐 도치법을 써서 상관없지만 이게 지식을 발견하는 거. 제가 그랬잖아요. 첫 시간에 이 자료는 데이터는 그죠? 어떤 현상에서 데이터로 실어지는 것이고 이 데이터가 나름대로 누적이 되면 인포메이션 정보로 발전이 되고 이 정보는 그렇죠. 어디로 가요? 인텔리전스 그죠? 지능으로 가고 이 지능은 또한 knowledge 지식으로 발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료의 변천이 지식까지도 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이런 약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많은 이래서 A라는 뭐 암 환자가 있다. 그 암 환자를 치료를 여러 방법으로 또 약을 여러 방법으로 치료를 해서 치료가 되면 그죠? 치료가 됐다는 건 약의 효과가 되면 그 약이 이제 엠키스가 되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지식이죠. 약이라는 자체가 지식이죠. 그러니까 과학적인 뭐 체계적인 패턴을 찾아서 농축된 것이 약이고 주사라고 생각한다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데이터 마이닝의 그래서 기법은 뭐냐면 첫 번째는 통계적인 개념에서 자료를 분석하고 또 가설을 설정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통계학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아까 자료가 이제 비정형화된 것도 정형화시켜서 하는 이유는 온라인 분석 처리 때문에 오랩 때문에 그래요. 온라인상에서 이 분석을 처리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먼저 자료를 온라인상으로 분석을 처리를 한다는 것은 즉시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속도가 빨라지고 용량이 많아도 분석하는 효율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제 인공지능 분야에서 발달된 것은 뭐냐면 썸이었어. 이 썸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도나 마찬가지 지도. 그래서 셀프 오가니징 랩이라 그래가지고 자기 조직화 지도. 즉 말해서 자기 스스로가 조직을 이루어서 발전하는 거죠. 그래서 바둑도 마찬가지. 바둑의 어떤 시나리오를 두면 그게 이제 자기가 학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러닝 학습을 또 딥러닝이라는 학습을 통해서 자기가 공부를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인공지능의 기술들이 썸이라는 방법과 또 신경망 모든 뇌처럼 아주 수만 가지 경위 가지수를 신경망처럼 퍼져 있는 거죠. 이런 기술과 또 전문가적인 시스템, 그렇죠? 이제 그 지식이 쌓이면 전문가가 되듯이 전문가가 예측하는 시스템을 활용하면 이제 이런 인공지능이라는 분야가 넓혀진 거죠.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인공지능은 이제 제가 마무리 할 때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즉 현재 인간들하고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물론 그 사례가 하나는 로봇이지만 이런 것들도 로봇이 과거에는 고정되어 있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움직이는 로봇이 많아졌죠. 그죠?
그만큼 이제 이런 사물들이 기계들이 이제 인간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한 것 같기도 하지만 또 약간 무섭기도 해요. 그죠? 어쨌든 우리는 과학적인 방법으로서 어떤 자료들을 분석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을 이제 더 깊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그럼 데이터 마이닝을 적용하는 또는 응용하는 분야가 어디인지를 보겠습니다. 크게 5가지로 나눠져요. 그래서 첫 번째는 통계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분석을 먼저 하는 거예요. 군집 분석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컨베이어 시스템에서 되게 이제 과일 같은 것도 무게에 따라서 딱 무게 위치에 따라서 딱 그 저울이 넘어지죠. 그럼 그 부분으로 이제 흘러가서 사과면 사과, 귤은 귤에 그 크기별로 분류를 하듯이 이렇게 분류하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특히 이제 고객들, 소비자들한테 한 분류는 뭐냐면 연체하는 고객을 분류한다든지 또 VIP를 분류한다든지 또 특히 경쟁 기업으로 이탈한 고객을 한다든지 이런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거래 고객이 있죠. 그러니까 만약 A라는 은행에서 B라는 은행으로 이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자기 손님을 하기 위해서 주거래 은행으로 하면 그렇죠. 이율도 높여주고 그죠? 또는 대출 이자도 저렴하게 해주고 이런 전략에 의해서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모두 분류라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자료를 분류해서 마케팅에 적용하는 분야라고 보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분류인데 그걸 이제 군집화 시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연체 고객 중에서도 또 악성 또 또 일시적으로 연체하는 고객은 또 어느 정도 완화를 해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군집시킨다는 것은 물론 분류와 유사하죠. 유사한 것 같지만 이제 그 분류된 것 중에서도 또 독특한 사람들을 더욱 자세하게 분류하는 것을 우리는 군집 분석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사한 행동들을 관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몽타주를 그죠? 범인에 대한 몽타주도 그려서 눈은 어떻고 눈썹은 어떻고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분류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관상학적으로 심리학을 분석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사주팔자라든 이런 것들도 하나의 분류예요. 그렇죠? 무슨 띠에 몇 년도에 탄생한 사람들을 나름대로 그죠? 특징을 말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또한 이 자료들이 방대하게 있는 것을 이제 분류하거나 군집화 시킨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세 번째는 이제 연관성을 이제 보는 거예요. 분류를 했지만 이 사람은 어떻게 이제 X라는 게 있죠. 원인이 있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연관졌는지 그래 이제 그런 것들을 규명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여행이다, 관광이다. 그럼 이 사람은 우리 고객인데 유럽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아프리카를 특이한 쪽을 관광하는 걸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국내 여행을 좋아하는지도 이렇게 이제 분석하는 거죠. 또는 그러니까 적성 검사를 관찰할 때 이게 연관성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손님은 만약에 백화점이다. 그러면 장바구니 온라인으로 봤을 때 장바구니에 들어있는 다른 상품들에 대한 관계성을 이제 보는 거죠. 원래는 쌀을 구매를 해야 되는데 이 손님은 그렇죠. 콩을 주문하는 이유가 뭘까? 그러면 이 손님은 다이어트를 하나 보다. 그래서 그 관련된 쌀과 관련된 그죠? 대체 식품을 이제 또 연결해주는 그런 것들이 구글에서도 그런 유형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미리 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상품이 개발했을 때 이 특성을 갖고 있는 연관성 있는 고객들한테 보내주는 거죠. 정보를 보시고 또 연속성 그죠? 연관성과 관련이 돼 있지만 유사하지만 연속성은 뭐냐면 한 번 고객은 계속 또 구매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소비자가 이제 떨어질 때쯤 되기 전에 일주일 전에 또는 뭐 2주 전에 한번 또 그런 상품을 소개를 해주는 거죠. 저는 관광과 관련된 게 뭐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여권이 만료되기
석 달 전부터 원래는 요건의 만료 기간이 6개월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6개월 되기 전에 자기 손님한테 기한은 6개월이 이제 전에 여건이 만료되므로 미리 연장을 하시거나 여건을 새로 만드시고 이런 정보들을 주게끔은 저도 프로그램을 그렇게 개발해서 만들었거든요. 고객간 CRM을 할 적에. 그래서 이런 연관성과 연속성에 대해서 그렇죠. 내 손님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데이터를 관리를 하는 거죠. 이거 기억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참 컴퓨터를 대형화 돼 있는 구조화되어 있는 자료들을 이렇게 마케팅과 연결해서 꾸준하게 다른 경쟁사한테 손님을 이탈하지 않도록 꾸준히 관리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데이터 마이닝을 하는 것은 이제 그렇죠. 예측하는 거예요.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그죠? 아까 제가 이제 뭐 점을 본다든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과거 상황에 따라서 일단 신뢰를 과거를 좀 맞추잖아요. 그죠? 맞추면 미래에는 뭐 이래서 취업운은 어떻고 그죠? 여러분 재력은 어떻고 건강에 대한 이런 것들을 예측해서 해놓는다는 거죠. 특히 이제 관광에서는 그쵸 수요 예측이 중요하죠. 얼마큼 늘어날 거. 미래 5년 후에는 우리 도시로 그죠? 도시로 관광객이 올 거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이제 건물도 짓고 호텔도 짓고 그죠? 공항도 늘려야 되고 뭐 이런 것 등등을 예측을 해서 나타내야 되는 거죠. 그게 왜냐면 호텔이나 이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미리 예측을 해야지. 그치 하면 어떤 도로 개발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수요 예측에 관련된 것들을 이런 패턴에 의해서 미래를 예측한다. 이런 것들이 다 숨어있는 데이터 마이닝에 의해서 다른 것들과 그죠? 상품과 제품과 연결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세 번째 텍스트 마이닝, 아까 이제 데이터 마이닝이고 그래서 정형화된 자료가 과거에는 한 20% 됐다면 이제는 비정형화된 자료들도 그죠? 한 80% 돼요. 그러니까 이 자료들을 그러니까 정형화로 데이터를 만드는 그래서 빅데이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텍스트 데이터가 아니라 그림을 이거를 텍스트로 만드는 거예요. 숫자로 만들고 알파벳으로 만들고 또 글자로 만들고 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 조각조각을 꼬리는 그죠? 동물이 뒤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뒤에 있으니까는 뒤에 있는 부분이 좌우에 오른쪽에도 있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되면 왼쪽에도 있을 수도 있고 그죠? 또 90도로 돌리면 위에 있을 수도 있고 아래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네 가지 경우를 다 하면서 어디 부분에 꼬리가 없을 거다. 그러면 고양이는 꼬리가 그렇죠. 아주 짧고 강아지는 꼬리가 좀 길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또 구별할 수도 있고 얼굴에 대해서 특징도 정하고 이런 것들 등이 이제 빅데이터를 비정형화된 자료를 큰 자료로 다시 만들어서 정형화 자료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래서 텍스트로 마이닝을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그림이나 보이스 같은 것도 수치화돼요. 음악도 마찬가지죠. 소리도 다 수치화되죠. 그래서 그걸 그래프로 보이잖아요. 그죠? 음성이라든지 녹취 같은 것도 그죠? 이런 것들이 다 비정형화 자료를 정형화 자료로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런 이제 방법이 뭐냐면 첫 번째는 자연어 처리와 문서 처리 기술을 적용하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요. 그러니까 언어의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좋아한다는 단어가 여러 가지잖아요. 그죠? 좋아한다, 좋아함, 좋아 죽겠어, 좋아할 거야. 막 이런 것들이 좋아한다는 라이크에 대해서 그죠? 라이크란 단어도 있지만 영어도 있고 또 한국어로 말하면 이런 것들을 다 구별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그걸 우리는 자연어 처리라고 해요. 그래서 자연어 처리로서 하나로 보는 거죠. 그리고 또 문서 전체를 어떤 단어가 들어있으면 이 문서는 그렇죠. 경제 문서다. 이 문서는 IT와 관련된 문서다. 이렇게 또 확장시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참 대단한 거야. 그죠? 그만큼 컴퓨터 성능이나 또 메모리
기억할 수 있는 장치 또 속도 이런 것들이 돼 있고 또 통신의 능력 그죠? 전달하는 거. 이제는 앞으로 5G 시대가 아니라 6G 시대가 오죠. 그죠? 그만큼 속도가 빠르고 용량이 크다는 거죠. 한 10년 전만 해도 영화 한 편 다운로드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지금 그죠? 뭐 2기가 정도는 그냥 뭐 한 10초 안에 다 다운로드 하잖아요. 그죠? 참 그런 거 보면 그런 기술들이 빅데이터에 대한 자료들이 속도들이 빠르고 용량이 커졌다는 것 때문에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분류를 해놓는 거예요. 마이닝은 그 유사한 것끼리 딱 그 백화점 가면 몇 층에는 뭐 옷을 팔린 전문점, 몇 층에는 또 가전제품 이렇게 하듯이 이제 쫙 그거를 분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유용한 정보들을 이제 추출해서 일부는 또 가공한다는 게 그 자연을 처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요약해보면 문서로 물론 단어로 정리를 하면서 그걸 문서 전체를 요약하는 것이고 또 특성을 찾아내서 추출해서 그거를 분석해서 예측을 하는 것이 핵심 분야고 그래서 이 분야 응용하는 분야는 매우 다양하고 미래에는 정말 인간이 할 거는 뭘까 일을 이제 고생하는 일은 좀 줄이고 그죠 그런 것들은 이런 뭐랄까요 미래 마이닝한테 그죠 텍스트 마이닝한테 이제 넘겨주고 인간은 인간다운 그죠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것들이 이제 점점점 늘어날 거라고 저는 그 말이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가치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참 그걸 이제 제품화하면 멋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미래 직업에 대해서 그죠? 여러분들 이제 20대니까 미래 이제는 정년이 65세가 아니에요. 그죠? 60세 아니고 이제는 정년 이제 80세로 느는 시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일에 대해서 그죠?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직업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만해요. 그래서 한번 술 한잔 하시면서도 친구들과 또 선배와 후배끼리 이런 미래에 대한 마인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시는 것이 재미입니다. 그래서 그럼 텍스트 마이닝 분석 절차 여러분들이 방법은 모르더라도 개념만 알아세요. 오늘은 개념 정도만 알아두시면 이거를 왜 필요를 하겠다 미래에 필요하겠다 라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는 조그만 슈퍼뿐만 아니라 마켓뿐만 아니라 조그만 식당에서도 포스 시스템을 쓰잖아요. 그게 이제는 주문도 요즘에는 이제 거의 안 하고 입구에서 그죠? 짝짝짝 몇 개 누르면 딱 팔고 왜 인건을 줄여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도 그러면 그게 어디로 가요? 그렇죠. 주방에 있는 대로 딱 자료가 띵동 손님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메뉴를 쫙 보여주면서 또 조리하고 그죠? 그래서 텍스트 마이닝도 빅데이터 분석을 하고 비슷해요. 사실 그래서 자료를 먼저 수집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이제 데이터 마이닝은 내부 채널을 활용한다면 텍스트 마이닝은 그렇죠. 외부 채널도 활용을 한다는 것이 이제 특징이죠. 그만큼 글로벌적으로 인터넷망이 네트워크가 잘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외부 채널도 같이 하면서 그래서 자료 보안이 중요해요. 우리 회사의 자료를 외부에 못 나가게 그죠. 그래서 좀 정보를 중요시 여기는 데는 입구에서부터 철저하게 그죠. 그 다음부터 USB조차도 바로 못 나게 가게 하는 거죠. 그다음부터 온라인에서 메신저라든지 이런 이메일 보내는 것도 다 어느 절차를 거쳐서 자료가 들어오거나 나가게끔 하죠.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데이터를 이제 통합하는 거예요. 패턴을 찾아서 그게 세 가지예요. 먼저는 추출을 하고 그걸 트랜스포메이션 변환을 시켜서 딱 로딩을 시켜놓는 딱 스탠바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컴퓨터 안에 로봇이 들어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떤 만약에 그 네이버에서 나는 뭐 여행 치면 이미 여행에 관련된 자료들이 딱 어디에 그쵸 마이닝 칩으로 딱 하우스에 데이터 하우스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딱 저장돼 있죠. 그건 로봇이 딱 가서 찾아갖고 오는 거예요.
그걸 매일 업그레이드해요. 그래서 지금 어저께까지 업그레이드 돼 있잖아요. 그럼 오늘 것만 추가로 분석해서 같이 하는 거, 적재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거기에 따라 맞게 마이닝을 하는 것이죠. 분석을 하고 나서 중요한 거는 왜 이걸 사용해? 그쵸. 미래에 대한 모델을 예측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이런 네 단계가 모두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도식화가 돼야 돼. 도표화, 시각화가 돼야 돼. 그렇잖아. 읽을 시간보다 그냥 보는 거 딱 보는 거. 여러분 오른쪽 밑에 보세요. 이게 그림으로 딱 돼 있으니까 이게 글자 크기가 뭐예요? 그렇죠. 빈도수 2%. 그럼 웹이라는 글자 커졌죠. 그 다음 글자 마이닝. 그 다음에 이제 뭐 데이터, 인포메이션 이런 퍼센트가 감각적으로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절차는 빅데이터 분석 절차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믿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가끔 예능 프로그램 보면 그랬죠. 옛날에는 전문가 한두 사람한테 할래? 전화 찬스 쓸래? 아니면 백인한테 물어볼래? 그럼 더 정확한 게 뭐예요? 백인한테 물어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빈도수가 높은 그 말이 정답이죠. 그죠? 그러니까 참 이런 거 보면 여러분들이 다수의 그죠? 일반적인 사람들이 더 정확하다는 것이 증명된다고 보는 거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죠? 그래서 참 인간이 아직도 암이라는 걸 그죠? 수술이라는 게 되게 겁이 많잖아요. 근데 참 이런 분석들을 물론 의사가 공부를 해서 지식을 해서 수술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도 한 인공지능과 같이 더불어서 그죠? 분석한 예측 어느 환자의 뭐 피 기능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탁 자료를 집어넣으면 이 환자는 어떤 식으로 처방한다는 게 쫙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멋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더 많이 인간을 행복하게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참 그래서 미래는 이 데이터 마이닝이 아니라 텍스트 마이닝이 간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텍스트 마이닝하고 연관된 잡, 뭐 그러니까 일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미래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그래서 데이터 수집은 필요에 따라 물론 목적에 따라 다르겠지만 항상 외부 채널,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 채널도 해야 되고 또 중요한 게 수집 기간이라든지 수집 대상이라든지 또 수집을 하고자 하는 키워드, 그죠? 자연어 처리라고 그러는데 키워드라든지 이런 것 등등은 잘 설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변수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목적이 투출해야 된다는 것이 데이터 수집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데이터 통합은 그쵸 패턴을 찾아내서 추출해서 그걸 올바르게 변환시켜서 그죠 이미 테스트를 다 그러니까 승패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둑 인공지능이라는 게 뭐냐면 변환을 해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렇게 둘 확률 상대가 또 두 번째 둘 확률 쓸 때 그 중에서 제일 적절하게 두는 장소를 찾아내는 거예요. 물론 점점점 그쵸 AI 즉 더 발전되겠지만 이제 이런 것 등의 지식이 쌓여서 딱 적재시키는 것이 ETL 솔루션이라고 그래요. 오늘 그 추출 변환 적재 이니셜을 따서 말한 거예요. 그래서 ETL 솔루션이라는 단어는 좀 알아두시면 여러분들 지식인으로서 IT에 관련된 용어를 잘 이해할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분석인데 이건 분석은 누가 해요? 그렇죠. 프로그래머들이 과학자들이 이미 알고리즘이라는 거 있잖아요. 딱 순서에서 그걸 코딩 시켜놓은 거예요. 그럼 그건 여러분들은 그렇죠. 프로그램 구매해서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뭐 골아프게 여러분들은 사장님이 그렇죠. 경영하는데 그런데 더 신경 쓰 이런 건 툴은 그렇죠. 구매를 저렴하게 또 우리 업종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을 해서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사실은요 컴퓨터는 거짓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편이 좀 있죠. 그래서 이런
분석을 믿으시고, 그래서 또 자기 회사의 업종에 맞게끔 또 추가로 더 업그레이드된 요청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을 분석에 프로그램을 이제 구매를 하셔서 이제 미래에 딱 마지막에 예측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랬더니 우리 회사에는 몇 시간대에 몰리고, 그죠? 다수 접촉하고.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패턴을 찾아서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는, 그죠? 그래서 미래 예측을 수시로 해야 돼요. 그 예측하기, 그러기 위해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쵸. 피드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결과에 대해서 나오는 걸 가지고 서로 토론하고, 토론이 공부예요. 그래서 회의가 뭐야? 그쵸. 회의하는 것이 바로 피드백이에요. 그래서 어디부터 피드백이? 처음부터 다시 해요. 그래서 조사도 다시 하고, 왜 변화가 됐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쵸. 되새김질. 루미네이션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 예측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거를 툴을 구입을 해서 여러분들은 활용하는 매우 좋다고 봐요. 컴퓨터 몰라도 되고 인터넷 몰라도 되고 단지 그거에 맞는, 그죠?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관련된 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의 수업의 키포인트. 그래서 이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뭘 할 거냐? 그렇죠. 기업의 경영자들이 올바르고 정확하게 예측을 하게끔, 그죠? 판단을 하게끔 도와주는 자료가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게 나온 것들이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죠? 그래서 인공지능은 인간의 기능을, 그쵸, 컴퓨터에 이식시킨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사실 컴퓨터 시스템이에요. 그죠? 로봇도 컴퓨터예요, 그 안에. 그죠? 여러분들 있잖아요. 만약에 교통 시스템 있잖아요. 거기서, 티켓팅을 요즘은 카드로 하고, 그죠? 또는, 전용 카드로 하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에 의해서, 하지만 그게 어디에요? 그렇죠. 중앙 컴퓨터로 다 날아갑니다. 그 자료가. 그죠? 영무실에 가면 컴퓨터가 또 있고, 그 여기 있는 시스템은 또 본청에 다 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인공지능도 하나의 인터넷으로 활용한 컴퓨터 시스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총 정리가 이거예요. 그래서 자연어 처리를 하고 패턴을 인식해서 학습을 계속 시키는, 꾸준하게. 고정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점점 더 지능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패턴을 여러분들이 그냥 이런 거구나, 인공지능이라는 게 이렇게 흘러가는 것 정도만 아시고 활용하는 것이 크게 교수님이 3개를 뽑아봤어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로봇이죠, 로봇. 산업에서는 로봇이 위험한, 열이, 뭐, 보일러 같은, 그죠? 용광로 같은 데는 사람이 접근하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래서, 또는 위험지대, 그죠? 이런 것들 등을 로봇을 이용해서. 과거의 로봇은 고정되어 있죠. 한쪽 방향만 왔다 갔다 이럴 수도 있지만 지금은 이제 이동을 하죠. 그것이 이제 공항이라든지 이런 데도 서비스를, 그죠? 그만큼 발전이 된 거죠. 그래서 움직이는, 이동하는 이제 로봇이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엄마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청소예요, 청소. 그러니까는 바닥 청소죠. 먼지 터는 거는 이제 엄마가 하지만, 그래서 그건 이제 로봇이 움직이면서 다 청소도 하고, 그죠? 또 그 공간이 더러운 게 많으면 그것도 체인지 해달라고. 요즘은 제가 보니까 밥통 있죠, 밥 만드는, 그것도 다 말로 하더만요. 뭐 밥이 다 됐습니다, 뭐 맛있게 드십시오, 뭐 이런 거 참,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키오스크죠. 키오스크가 뭐예요? 그 단순한 키오스크는, 여러분 박물관에 가면 내가 여기에 대해서 그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다면 거기에 딱 누르면 그 분야에 대한 것을 설명해주고, 또는 공항 같은데 여러분 가보시면 키오스크가 있죠. 여권번호 집어넣고 뭐 딱 하면 거기서 좌석이, 우리가 그걸 보딩 받는다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약을 물론 인터넷으로 패스포트를 받았지만, 그죠? 티켓팅을 했지만 그 티켓팅은 좌석표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공항 가서 이제 좌석을 얻어내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보딩을 한다 그래. 그죠? 그런 것들도 다 키오스크죠. 그죠?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있지만 되게 편하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여러분들은 로시면은 인터넷 오브 싱, 그러니까 사물이 싱이 모든 물건이라는 뜻이죠. 그죠? 물건과 인터넷으로 연결됐다. 즉 물건끼리, 그래서 싱 s를 붙인 게 물건끼리 연결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물건이 하나가 되는 게 뭐냐면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하고 뭐가 연결돼 있어 대부분. 그죠? 그게 사물 인터넷 통해서 여러분들 하는 것이, 엄마가 제일 바쁜 와중에 엄마가 이제 일을 하셔. 근데 내가 냉장고에 뭐가 있지? 그러면 딱 컴퓨터나 사물 인터넷을 키면 우리 집에 있는 냉장고하고 연결이 돼서 몇 층에 왼쪽 룸에는 무엇이 들어있고 또 없는 게 무엇이라는 걸 알고 딱 시장에 들려서 백화점에 들려서 사가는 거죠. 그죠? 냉장고가 그래요. 우리 아직도 냉장고에 뭐 있는지 기억은 못해요. 그죠? 여러분들도 사실 몇 달 몰라 보면 막 오래됐죠. 하여튼 그런 말 하는 거 여자분들 특히 엄마는 싫어하지. 그냥 남자들은 그냥 먹기만 하니. 그리고 여러분들 자동차 좋아하잖아요. 자동차 역시도 사물 인터넷과 연결해서 언제 그 오일이라는 거, 오일 교체를 언제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이 딱 컴퓨터에서 자동차 딱 치면 자기 차가 뭐 가족끼리 여러 대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차나 뭐 치면은 뭐 얼마 있다가 뭘 바꿔야 되고 타이어 교체는 언제 하고 보험은 언제 내 이제 키는 안 해도 돼요. 그죠? 말로 딱 하면 나오고 자동차 안에 또 뭐가 있어. 그죠? 난 무슨 노래 듣고 싶어 그러면 딱 틀어주고 이게 사물 인터넷이야. 또 겨울에 같은 경우는 내 핸드폰에 딱 집에 이제 비어있다 가면은 열 감지를 해서 이제 보일러가 켜진다든지, 그죠? 저는 그 계단 층계 올라갈 딱 위에 불이 들어온 거 보고 그거 단순한 건데도 참 희한하게 느꼈어요. 여러분 집에도 입구에 그죠? 형광등이 쫙 자동으로 들어줘요. 그거 참 희한해요, 그죠? 왠지 이렇게 반가워. 근데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사물끼리 이렇게 연결된다는 것이 매력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인간은 이런 툴들을 AI를 활용을 해서 일은 줄이고 행복한, 그죠? 성공을 해서 행복한 시간을 많이 늘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이런 빅데이터를 분석을 통해서 인공지능도 가고 활용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물론 연구도 이제 다음 시간에는 STB 전략을 하겠지만 오늘은 마이닝 분석, 지난 시간에 웹로그 분석, 즉 이게 둘 다가 인터넷을 어떻게 활용하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과 더불어서 이런 분석을 믿으시고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아시겠죠?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